2조. 그리고 얘는 여음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쵸? 의미가 없는 구절. 그래서 얘는 여음구. 자, 여음구는 남을 여자에 남다여 소리음 구절 구 해서 소리가 남는 구절이라는 뜻으로서 의미가 없는 구절이다. 그쵸? 그 다음에 조흥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조흥구라고 하는 이유는 도두다 조자, 그러니까 돕다 조, 흥자야, 그렇죠? 구절 구자에. 그러니까 얘는 흥을 도두는 구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이제 발이고 가실 있고 나나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가시리 뒤에 있고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날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애원 1년은요 애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시적화의 태도죠. 자, 그리고 위 증질과 대평성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위는 감탄사고 아라는 감탄사, 증질가는 의성어예요. 악기 소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대평성대 있죠? 자, 얘가 바로 태평성대를 누리십시오라는 뜻이에요. 태평성대를 누리십시오. 자, 의미가 있지요, 그렇죠? 태평성대를 누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본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죠. 왜냐하면 본문의 내용은 이별하는 내용이에요.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날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여기서 태평성대를 누리십시오는 본문의 내용 관련이 없고 임금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첨가된 거예요. 첨가됐구나. 그쵸?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군중 소각 가사로 편입이 되면서 들어갔으니까 편입된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 부분 요거 여러 잘 기억을 하고 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얘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렴구라고 합니다. 후렴구는 뭐냐? 후렴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의 마지막에 위치해서 연의 마지막에 위치해서 되풀이 될 때 이걸 우리가 후렴구라고 그래요. 그리고 본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으니까 여음구로 봐요.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흥구로 봅니다. 흥을 돋우는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여기서 나나는 후렴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후렴구는 아니다. 근데 학교 내신에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신에서 얘네들을 후렴구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수능에서는 얘를 후렴구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개념이 안 맞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신은 여음구, 조음구, 후렴구는 그냥 다 같은 것이다라고 학교 내신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막 그렇게 나와 있는 교과서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잘못된 거긴 하지만 어쨌든 학교는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시는 거라 이거를 후렴구라고 이야기를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약간 조금 그냥 원래는 아닌데 하면서 그냥 넘어가세요. 선생님들 따지지 마시고 선생님들 기분 나빠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날러는 어찌 살라 하고, 그래서 나보고는 이게 날러는 나보고는 어찌 살라 하고 어떻게 살라고 하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나보고는 어떻게 하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적화의 태도. 그렇죠? 나보고는 어찌 살라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위 증질과 대평성대. 잡사와 두어리만 하는. 자, 잡사와 이렇게 있죠. 자, 이거는 붙잡다라는 그 잡다야, 잡다. 그러니까 뭐냐면 잡다에 삽이 들어갔습니다. 아래아를 찍었는데 이 아래아가 안 찍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라고 적은 건 아래아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이 아래아 있죠. 아래아. 요 아래아하고 요 아. 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 지금 비읍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읍이 넘어 순경은 비읍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변화를 하냐면 얘가요. 잡사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가 변화가 순경은 비읍. 아, 이거는 여기다 못 적으니까 여기다 갈게요. 조금만 기다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잡사와 이렇게 있잖아요. 얘가 이제 원래 기본 형태를 보면 아까 했듯이 잡다에 삽에 아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자, 이것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순경은 비읍이 생겨요. 그러니까 잡, 사, 이렇게 돼요. 이렇게 변한 후에 그 다음이 잡, 사, 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잡사바가 되는 거는 15세기 중세국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잡사와라는 것은 이제 근대국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5세기라고 하면 좀 어려우니까 중세국어에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얘가 근대국어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바뀌어요. 잡사와로. 이해되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지금 좀 요거가 뭐와 연결되냐면 그 비읍 불규칙 활용 있죠. 현대고의 그 비읍 불규칙 활용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치는 모의고사에 이 부분을 출제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 이건 이제 문법적으로 지금 해석을 한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가서 그래서 붙잡아 두고 싶지만은 여기서 이제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나난 있죠, 나난. 요 나난하고 달라요. 생긴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고 싶지만은 해서 여기서 이 나난은 요 는이에요, 는. 요게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미. 자, 그다음에 선하면 서운해 하시면 아니올세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욜세라에 보면 또 해석을 할 때 여기 리을시라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많이 쓰입니다. 여러 이것을 우리가 의구형 어미라고 그래요. 의구형 어미. 그러니까 해석이 뭐냐면 뭐뭐 할까 두렵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붙잡아 두고 싶지만은 서운해 하시면 아니올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체념이 나타나요. 체념. 그렇죠? 시적어제 태도가. 자, 그리고 나서 셔론님 보내옵나니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셔론이에요. 자, 이 셔론이 이제 서러운이라는 뜻인데 서러운. 뒤에 이제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하죠. 이 서러운의 주체, 이 주체가 시적 화자라고 본다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서러워하는 나는 임을 보내니 이렇게 해석이 되고 여기서 주체가 임이다 라고 한다면 서러워하는 임을 나는 보내니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서러워하는 이라는 것이 나인지 나를 꾸며주고 있는 건지 서러워하고 있는 것이 님의 되는 건지 그쵸?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보면 시적 화자가 지금 이별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주체는 시적 화자가 훨씬 더 서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해석을 할 때. 근데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서러워하는 임을 보내니 가시난다 가시자마자 도셔 오셔셔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회를 소망하고 있다. 재회를 소망하고 있다.
자, 어떤 내용의 고려속인지 이해되죠?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날 버리고 가시렵니까 날로는 어찌 살라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붙잡아두고 싶지만은 서운해하시면 아니올까 두렵습니다. 서러운 나는 님을 보내니 가시자마자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가시리의 시적 화자는요. 시적 화자가 지금 보이는 게 뭐냐면 전통적 여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전통적 여인상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 전통적 이 여인은 체념적이고 순종적,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내, 그렇죠? 많이 참는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전통적인 여성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나로 한번 가보면, 자 이제 해석이 되게 중요해요. 해석이 얘는 정석가인데 정석가의 지금 여기서 보면 1년이 안 보여요, 그렇죠? 1년. 이 1년이 어떤 내용이냐면 송축, 즉 임금에 대한 축복의 의미예요. 그래서 얘도 본문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자, 본문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거 있어요? 저 위에서 봤듯이 그렇죠. 바로 궁중소각가사, 그렇죠? 궁중소각가사로 편입되면서 추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이해돼요?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삭삭기, 그러니까 삭삭기는 바삭바삭 마른 이란 뜻이에요. 바삭바삭 마른, 또는 이제 바삭바삭 소리가 난, 그렇죠? 새모래 이렇게 있는데 새자가 가늘다 새자예요. 그래서 가는 모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바삭바삭 마른 가는 모래 벼랑에 나난, 이거 여운구죠. 여운구면서 조운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똑같이 반복을 하고 구운 밤 닷대를 심고이다. 구운 밤 닷대를 심습니다. 그 밤이 우미도다. 싹이 나야지 이렇게 있죠. 자, 지금 여기서 보면 바삭바삭 모래벼랑부터 싹이 나야지 이 부분이 뭐냐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냥 벼랑에도 살기 힘든데 거기에 모래로 되어 있고 그 모래가 또 바삭바삭 말해서 아예 생명을 살 수가 없죠? 근데 거기다 구운 밤이에요. 밤을 구워버리면 얘는 죽어 있습니다. 그렇죠? 닷대를 심어요. 근데 그 밤이 um이 돋아서 싹이 나야지 유덕하신 님을 여의아와지이다. 그러니까 있을류 덕덕자, 덕이 있으신 임을 여의다는 이별하다는 뜻이에요. 유덕하신 임과 이별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이별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이거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쵸? 바삭 마른 모래 벼랑에다가 밤을 심고 그 밤이 um이 돋으면 내가 당신하고 이별해 줄게.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3년을 한번 가볼까요? 옥으로, 옥은 이제 그 돌멩이 중에서도 아주 귀한 돌이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옥반지, 뭐 옥돌 이렇게 할 때 그 옥입니다. 연꽃을 사교이다. 자, 사교이다는 색이다라는 뜻이에요. 색입니다. 옥으로, 옥에다가 이제 연꽃을 막 새기는 거야. 옥으로 이제 옥에다가 그 파는 거죠, 연꽃을. 자, 바위에 접주하위다. 바위에 접을 붙입니다. 그 꽃이 삼동이 피것이야. 삼동은 석삼자의 같을 동자. 그러니까 옥으로 꽃, 연꽃을 모양을 만들어서 그거를 바위 위에 붙여놓고 거기서 그 연꽃의 모양이 세 개가 피면 이게 필 수 있겠어요? 돌멩이를 만들었는데, 그렇죠? 못 핍니다. 그렇죠?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자, 그때 임과 이별하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2년, 3년의 형태가 유사하고 내용도 유사하고 구조도 유사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사연을 합시다. 무쇠로 철릭, 철릭은 이제 갑옷. 그렇죠? 밑에 나와 있죠? 갑옷을 마라 해서 마라는 재단하다는 뜻입니다. 재단하여, 진짜 옷을 짓는 거예요. 무쇠로 철릭을 재단하여 나난 영구 철사로 주름을 박습니다. 철사로 이제 주름을 박아요.
그 옷이 다 헐엇이야. 다 헐어야만 뭐요? 불가능한 상황이죠. 무쇠로 갑옷을 만들어서 철사로 주름을 박은 다음에 그 옷이 모두 다 헐어버리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때 유덕하시님과 이별하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6년 구수리 바위의 지신들 있습니다. 자, 구수리 바위의 이제 지신들은 뭐냐면 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지다인데 이 지다, 즉 여기서는 떨어지다, 떨어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구수리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딴 끈이야 그치리까 끊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죠.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서리법을 사용했어요. 자, 서리법이 뭐냐? 독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의문문의 형식이죠. 형식으로 제시했을 때, 즉 가짜 문문이요. 가짜 문문.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끈이라는 단어, 그렇죠? 이 끈이라는 단어가 바로 모르면 거냐? 얘가 바로 인연. 욕 아니고요. 인연이에요. 인연. 네. 저는 비소를 사용할 줄 모릅니다. 네. 자, 끈이 땅 그치리까 이렇게 했죠. 그래서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어요 라고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위태로운 상황이 온다 한들 우리의 인연이 끊어지겠어? 안 끊어져 이런 거죠. 즈문에를, 즈문은 이제 순 우리말로 천이란 뜻이에요. 천. 그러니까 숫자 천 있죠? 이거예요. 자, 천년을 외오곰, 외오곰은 외롭게, 여신들은 여다, 이렇게 원래 이제 여다인데 지금 여기서는 두음 법칙이 적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여다 이렇게 돼버리고 지금 여기서는 이게 뭐냐면 지내다 또는 가다 이런 의미야. 현대국어로.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천년을 외롭게 지낸들 신이 딴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다. 자, 근데 재밌는 건 사연 2, 3, 4연의 형식에선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했는 게 다 똑같은데 6년은 아니죠. 그렇죠? 이 6년은 또 아니에요. 자, 이 6년은요. 이 정석가 6년이 서경별곡이라는 고려서가 또 있어요. 서경별곡 2연의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이것도 재밌는 사실. 아, 그러면 이 구절들이 보니까 이 구절이 구슬이 바위 위에 떨어진 들 이렇게 시작한 이 구절이 유행하던, 그렇죠? 유행하던 가사구나. 그래서 궁중소각가서 편입되면서 추가됐구나. 궁중소각 가사로 편입되면서 추가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해되죠? 자, 요게 바로 고려소교, 그렇죠? 정석가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표현상의 특징이요. 자, 지금 문제를 보면 이제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를 골라보래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문제 풀 때 가하고 나를 물어보는데 이걸 동시에 판단하면 머리가 아파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물어보면 하나로 한 작품으로 선지를 제거하는 전략을 사용해서 기준을 하나를 잡고 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부터 한번 까볼까요? 가로. 자, 가는 가실이었죠.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확인을 한번 해보면요.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날 버리고 가시렵니까? 날 어찌 달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의문형 문장 사용했죠. 여기서, 그쵸? 그래서 시청자의 태도, 애원, 원망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쵸? 맞네요. 의문형 문장 사용해서 태도. 자, 2번 가. 모두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은 설득했어요? 설득이 아니네요. 그죠? 정답 2번이에요. 그죠? 이해되나요? 그럼 말을 건네는 어투는 사용했냐 한번 볼까요? 자, 말을 건넨다는 것은 대상이 존재해요. 그죠? 이 부분 서로 하는 님을 보내니 가시자마자 돌아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건
상대방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겠네.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가에서 유사한 식구를 반복했다. 가실이 있고, 그렇죠? 화자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날 버리고 하십니까? 가지 말란 얘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 맞네요. 자, 다양한 종결 어미를 사용했다. 이제 나와 다르니까 가만 물어본 거죠, 그렇죠? 화자의 정서 변화. 다양한 종결 어미면 끝을 봐야 되겠죠. 있고, 율셰라, 오쇼쇼. 다양하네요, 그렇죠? 있고하고 율셰라고 그 다음에 쇼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다양한 종결을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 변화 맞네요. 정서가 변화했어요. 애원, 원망, 체념, 재회소망,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 것이다. 어때요? 하나로 제끼면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봅시다. 자, 보기에 선생님의 말을 듣고 학생들이 대답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가시의 셔로님은 서로님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죠? 서로님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 서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나를 서럽게 하는 임이냐, 그죠? 서러워하는 임이냐. 그러니까 주체는 서러운 게 나냐, 주체가 서러운 게 임이냐. 자, 그럼 어느 게 자연스러운가라는 거를 찾아보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게 이제 답이 4번이 틀렸는데 한번 봅시다. 왜 틀렸는지. 자, 1년과 2년이요. 임의 행동이 어떤 것을 버리고 가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년이 가시렵니까? 날 버리고 가시렵니까? 해서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떤 것은 버리는 거야. 여기서 이제 시적 화자겠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시적 화자. 자, 서러워하는 임이라고 해서 서러워하는 임 아니죠. 날 버리고 가는데, 그쵸? 그러니까 서러워하는 나겠지,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서러워하는 임, 이 부분이 안 된다, 그쵸? 그래서 나를 여기서는 이제 그죠? 나를 서럽게 하는 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쵸? 표현된 것으로 나를 서럽게 하는 임으로 해석해야 된다. 어렵지 않죠? 자, 3번. 자, 실제 문제를 풀 땐 이걸 먼저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가와 나를 감상을 했어요. 사랑과 이별을 다루는 작품들은 시간의식과 연관된 경우가 많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과 관계를 맺어왔던 기간을 특별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기도 하고 미래를 내다보기도 한다.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과 상대방의 지난 날의 의미를 부여해보기도 하고 미래 불확실한 상황의 불안감, 앞으로 사랑이 영원히 하기를 바라는 기대, 사랑하는 상대방을 곁에 두고 픈 소망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 사랑과 이별이요 시간의식과 연결된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과 관계를 맺었던 기간이 특별한 거야.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기도 하고 미래를 예측하기도 한다, 그렇죠? 그럼 이제 과거를 돌아볼 때 뭐냐? 그 지난 날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이 미래 불확실한 상황에서 불안감을 표현하기도 하고 앞으로 사랑이 영원하길 바라는 기대를 하고 사랑하는 상대방을 곁에 두고픈 소망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는 거죠. 자, 여기에 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답은 2번인데요. 한번 보면 자, 가의 이연, 가시리의 이연이죠. 그 날러는 어찌 살라고 이 부분, 그죠? 가시리의 유이연, 날러는 어찌 살라고 버리고 하시렵니까? 라는 부분. 자, 화자는 불안감에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의 지난 날의 의미를 부여했군. 나보고는 어찌 살라 하고 앞으로 어찌 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과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미래에 대한, 그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이해되나요? 질문 있어요? 질문? 아, 좋아요. 자, 세 번째 이제 윤선도의 몽천요라는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몽천도. 자, 일단은 얘는 뭘 정리를 해야 되냐? 시조를 정리를 해야 돼요.
시조. 물론 잘 알고 있겠지만 실제로 얘기를 해봐라라고 이야기하면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시조는 평시조를 이야기합니다. 평시조의 형식상 특징. 첫 번째, 3장 6궁 45자 내외로 이루어져 있다. 두 번째, 3, 4조 가운데 점을 찍어야 돼요. 3, 4조 또는 4, 4조 4, 4조의 사음복격이다라는 거. 세 번째, 종장 첫 어절 또는 첫 구 또는 첫 음보. 이게 같은 뜻이야. 다 같은 뜻이 아니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첫 어절은 반드시 삼음절, 즉 세 글자 이어야 된다. 네 번째, 종장의 형식은 3, 5, 4, 3 이렇게 됩니다. 뭐야 이거? 왜 내려가는 거야? 멍청이 같은 이름, 그렇죠? 네. 컴퓨터는 바보야. 네. 자, 그래서 세 글자, 다섯 글자 또는 여섯 글자 이렇게 나오게 돼요. 네 글자, 세 글자. 여기서 한 글자 정도가 더 들어가거나 뭐 한 글자가 빠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엄격하게 그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정도는 좀 지켜라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평시조의 특징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평시조가 이제 여러 개가 모이면 두 수 이상 모이면 우리가 그거를 연시조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자, 윤선도 이제 몽천요라는 거야. 자, 꿈몽자의 하늘천자의 노래요자입니다. 자, 지금 해석을 해보면 꿈 몽자의 하늘천자의 노래요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한번 읽겠죠. 하늘과 관련된 꿈의 노래, 그렇죠? 하늘 꿈에 대한 노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윤선도가 이게 왕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왕의 스승이거든요. 그래서 재상 이제 그 왕이 믿을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윤선도를 다시 불러들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상을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신하들이 반대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신하들의 시샘, 질투 이런 걸 보면서 다시 그 자연으로 내려갑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임금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이 임금이 힘들어지겠군 해가지고 자기가 총대를 메고 그만두고 내려가는 그런 내용, 그런 부분에서 느끼는 정서를 표현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나는 이정보이기 시조죠. 자, 그래서 문제를 먼저 읽어보면 기역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조심해요? 적절해요. 적절 맞는 말 하나. 순간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를 때가 가끔 있어요. 멍청이,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멍청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렇죠? 네. 맞출 수 있는 거 다 맞춰야 돼요. 자, 그래서 기역부터 미음은 기호로 나와 있고 기호가 나와 있으면 작품 안에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밑줄만 읽어서는 의미가 안 나와요, 절대. 그래서 항상 문맥적 의미, 즉 문맥적 의미라는 앞뒤를 읽으라는 얘기예요. 글의 흐름을 이용해라. 자, 그리고 나서 뭘 판단하냐면 긍정적인 의미인지 부정적인 의미인지 이거를 판단을 먼저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거 관련지면 답이 보일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 이 보기는 작가가 가를 지우는 한시로 바꿔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보면 뜻풀이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렇죠? 작가가요 가를 지은 후에 한시로 바꾼 거예요. 보기를 짓기 위해 창작 계획을 세웠다고 가정을 할 때 반영되지 않은 거죠. 지금 뭐냐면 이게 뭘 물어보는 거예요. 창작 계획을 세웠다는 건요. 차이점을 파악을 하는 얘기예요. 두 작품의 차이점이 뭐예요? 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이 3번 문제. 자, 보기를 참고하여 이렇게 있죠.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지금 여기서도
지금 먼저 보기를 참고하라고 이야기한 건 가와 나 읽기 전에 읽으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먼저 읽어라. 그죠? 왜?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보를 많이 줘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 읽고 들어가야 돼요. 문학은 보기부터 먼저 찾아서 무슨 내용인지 확인을 한 후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모든 작품을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수능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생소한 작품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교과에서 못 본 것들. 자, 그런 것들 정보가 없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완전히 해석을요 개판으로 해요. 근데 여기서는요 해석을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석을 하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좀 쉬울 거예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요 아예 주제도 던져줍니다. 정보가 되게 많아요. 반드시 꼭 읽기를 바랍니다. 자, 가와 나를 이해하라고 했거든요.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가하고 나하고 동시에 생각하면 힘들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한 작품으로 선지를 제거하는 전략을 쓸 거다. 그래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이해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문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가부터 읽을지 나부터 읽을지 확인하는 거예요. 기부터 미음 이렇게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디귿까지 있으니까 1번은 사실 가 윤선도로 먼저 제거하는 게 더 낫고, 그렇죠? 2번도 가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가나 해당하니까 가를 먼저 읽는 것이 더 낫겠구나, 그렇죠? 1번 문제도 가로 디귿까지 풀 수 있고 2번 문제는 가에 대한 내용이고 3번 문제도 가나에 대한 내용이니까 가와 관련돼서 선지를 제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가를 먼저 읽고 내용을 할 거예요. 자, 지금 문제 푸는 방법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 하시길 바래요. 자, 샹해 런가 꾸미 런가. 샹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빨리 이걸 이용해야지. 생시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시. 그렇죠? 상시. 그러니까 보통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여기서 이제 생시라고 이거는 꿈하고 반대되는 현실의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시인가 꿈인가 백옥경에 올라가니. 그래서 백옥경. 자, 이 백옥경은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을 우리가 백옥경이라고 합니다. 이 백옥이 뭐냐면 이제 흰 백자의 이제 옥국자, 그렇죠? 백옥경은 이제 달에 있어요. 달에 있고 그 달에 보면 이렇게 은빛으로 쫙 빛납니다. 백옥경이. 그 기둥도 되게 이쁘고 궁궐을 되게 크게 이쁘게 잘 지어놨어요. 한 번 좀 가보세요. 그 저는 몇 번 갔다 왔는데 거기 내리시면 처음에 내리시면 토끼 6마리가 있습니다. 네. 방아 찧는 토끼들 있죠? 여러분 달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방아 찧는 토끼들 보셨을 거예요. 못 봤어요? 좀 그 하늘 좀 바라보면서 좀 사세요. 달 보면 토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6토끼인데 걔네들이 방아를 찧다 보니까 6쌍둥이에요. 팔의 근육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막 두께가 막 와. 걔네가 딱 내리면은 그 웰컴 투 달라라 하면서 그죠? 네. 그 찰떡 파이를 줘요. 이 찰떡 파이가 딱 근데 걔네들이 엄청 쫄깃쫄깃합니다. 네. 꼭 드셔보세요. 추천이에요. 네. 어떻게 가냐고요? 눈 쓱 감으면 갑자기 쓱 하고 달라러 가요. 네. 공부하다가 눈 쓱 감으면 달라러 갑니다. 자, 농담인데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쵸? 반응도 없고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수업이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혼자 미친 것 같아요, 그죠? 반응도 없는데 막 혼자서 막 헛소리 하고 있고요. 자, 계속 봅시다. 옥황은 반기시. 이거 옥황상제죠? 옥황은 반기시나 군선 이 무리군자의 신선선자예요. 신선의 무리가 꺼리는구나라는 거. 그럼 뭐겠어요? 옥황은 임금을, 그렇죠? 이 옥황은 임금을 의미하는 거고 군선은 신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이었으니까 그렇죠? 임금은 자기를 반기는데 신하들이 자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어라 오호 연월 기쳐서 다섯 오. 자, 여기서 지금 보세요. 다섯 오자에 호수 호자, 연자가 안개 연자, 월자가 달월자예요. 이거는 한자를 여러분 외우세요. 제발 좀. 이거 어려운 한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되게 많이 써요. 호수 호자고 안개 연자, 달월자, 다섯. 이건 뭐 숫자고, 그렇죠?
이 세 개는요 시조야 무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5개 호수하고 안개하고 달?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연이요, 자연. 그렇죠?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자연 이렇게 그죠? 자,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야? 신하들이 날 꺼리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자연이 내 분수에 옳겠구나. 옳다다는 옳다요. 내 분수에 옳겠구나. 이게 옳다. 현대국어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온 거죠. 응? 임금을 만나러 간 거야. 백옥경이 올라갔어요. 임금을 만나러 갔더니 임금님 막 반겨. 근데 신하들이 다 싫어해. 그래서 에휴 내가 여기 있으면 우리 임금님이 힘들겠군. 그래서 아유 자연이 내 분수에 맞겠구나. 해서 자연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풋잠에 꿈을 꾸어 11호에 들어가네. 12호 12개 누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누각누자 이것도 외우세요. 이 누각누자요. 이것도 무지하게 했습니다. 무지하게 써요. 그래서 외우세요. 이렇게 눈에 이렇게 뭐 쓸 줄 알아라라는 게 아니고 읽을 줄 알아라는 겁니다. 읽을 줄 알아요. 왜냐면 우리는 한자를 안 써요. 그러니까 자꾸 까먹게 되는데 한자를 여러분들이 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 정도 수준까지는 필요 없고 딱 봤는데 이게 누각누자구나 라는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눈에 익숙하게 여러분 자꾸 이거 무시하시고 한글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던져주는 거 잘 보세요. 자주 쓰이는 것들이요. 그래서 풋잠에 꿈을 꾸어 11호에 들어가니 옥항은 우수시대. 옥항이 이제 웃고 있는 거예요. 반기죠. 군선이 꾸짖는구나 이렇게 씁니다. 똑같죠? 여기하고 일수하고 그렇죠? 위에수하고 어즈버 감탄사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깜짝 놀랐을 때 어즈버 이거 놀라면 어즈버. 네. 자 백마덕 창생을 자 일백백 일만만 억자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제 숫자를 쓸 때는 진짜 숫자지만 이 문학에서 백이 나오거나 그러니까 백, 천, 만, 억 이런 거 나오면 얘들 해석이 뭐냐면 많다요, 많다. 아주 많다. 그래서 아주 많은 창생은요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백성. 그래서 아주 많은 백성을 어느 사이에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백성들 잘 다스리고 잘 먹여 살릴 수 있을지 그런 방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어느 결에 물을 수 있겠는가 해서 물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설의법을 썼습니다. 그렇죠? 설의법. 자, 하늘이 이질어졌을 때 무슨 술로 기원한가? 어떤 기술, 이 숫자가 또 기술 숫자입니다. 이 기술 어떤 기술로 기원했는가? 백옥루 누가 또 써있죠? 중수할 때 중수는 제 이름은 정수, 이거는 중수 차이점이 있죠, 그렇죠? 네. 자, 이거는 이제 무거울 중자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데 거듭 중자. 한자어도 영어랑 똑같이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무거울 중자 거듭 중자에 이 숫자가 닦을 숫자인데 원래는 근데 이거는 여기서는 고치다 숫자예요. 거듭 중자에 고치다 숫자예요. 수리하다 할 때. 그래서 백옥루를 거듭 다시 고칠 때 어떤 바치 우리가 이제 장인바치 이렇게 하는데 이 바치는 좀 낮추어 부를 때 쓰는 게 이 바치입니다. 그래서 장인바치, 갑바치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건 어떤 장인이 일궈냈는가? 옥함께 임금께 살와보자. 그러니까 이거는 사례다. 사례다니까 이건 말하다는 뜻이에요. 사례다. 임금께 여쭤보고자 했더니 다 못하고 돌아오는구나.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한 거야. 그렇죠? 자꾸 누가 막아요? 이 군선들이 막는 겁니다. 신하들이. 그렇죠? 자, 그래서
신화에 대한 어떤 비판을 지금 그죠? 우회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작품이었다. 자, 그럼 1번 한번 볼까요? 1번. 자, 기억부터 이제 요 기억 니은 디귿을 볼 거예요. 디귿 대구적 표현과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사용하면서 군선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일단은 세 가지를 물어봤어요. 대구 표현 하나,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 두 번, 그다음에 군선의 행동 변화 촉구 세 개야. 그렇죠? 자, 근데 했는데 뭐가 틀렸어요? 바로 뒤에 가니까 행동 군선들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니네가 좀 바뀌어야 돼. 그러면 아유 이 새끼들 날 싫어하네. 그럼 내가 뭐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야지 이거지. 군선 니들이 바뀌어 이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이거를 정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대구와 대조 정리를 한번 하고 갈까요? 자, 대구법 이렇게 자 보면은 대구법은 이렇게 한자가 나와요. 그렇죠?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마주대하다 대자에 구절구자 법칙법자입니다. 법법자죠. 자, 그래서 구와 절이 마주대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같거나 유사한 형태의 구, 절, 문장 등이 나열되어 있을 때 여기서 포인트는 이 마주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열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붙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떨어져 있다. 만약에 좀 비슷한 구절이 좀 멀리 떨어져 있다. 그건 우리가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방법. 통사 구조의 반복에서 반복법으로 설명해요. 여기서 통사는 문장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나열되어 있어서 이게 뭐냐면 강조하려는 거예요. 강조. 의미를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대조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대조법. 자, 한자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대자는 똑같네요. 그죠? 마주대하다 대자. 그죠? 비추다 조자를 씁니다. 그래서 마주대하는 데서는 비춘다는데 대조법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차이점을 설명하는 거야. 차이점을 설명할 때. 그래서 차이점을 설명해서 뭐 한다? 강조한다. 의미를 강조한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대조법에는 조심해야 종류가 있어요. 대조법의 종류. 첫 번째, 보통 우리가 이제 대조라고 하면 단어의 대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어가 뭐 크다, 작다, 뭐 이렇게 크다, 작다. 두 번째, 색채 대비죠. 얘도 대조야. 예를 들어서 희다, 검다 또는 희다, 붉다. 그럼 이건 될까 안 될까요? 붉다, 푸르다. 이거 될까 안 될까요? 예, 붉다, 푸르다.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돼요. 그렇죠. 돼요. 맞아요. 그럼 얘는요? 희다, 푸르다. 얘도 됩니다. 그러니까 색채 대비는 쉽게 설명해서 색 차이만 존재하면 무조건 다 되는 거야. 이게 미술에서 보색 대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색깔만 차이 나면 모두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가요 의미의 대조요. 이게 가장 어려워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좀 옛날 노래 가사입니다. 남자는 배, 여자는 한국 이렇게 있을 때
이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는요 모두 은유법을 사용했어요. 그렇죠? A는 B다라는 은유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배의 의미가 뭐냐? 이제 얘의 의미가 무엇이냐? 남자는 배는 떠도는 삶, 여자는 항구, 여자는 정착하는 삶. 그래서 이 의미가 서로 대조해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나오면 제일 어려운 겁니다. 이게 수능에 한번 그 언급을 했어요. 자, 그래서 대조법이다라는 거 다시 돌아가서 필기는 다 하셨죠? 자, 그래서 대꾸적 표현과 대조적 의미 한번 찾아볼까요? 옥항은 반기시나 군선이 꺼낸다. 이거 대조는 보이네요. 반기다와 꺼리다. 그렇죠? 반기다와 꺼리다라는 거 대조는 보여요. 단어의 대조가. 대꾸가 보인가요? 대꾸는 이걸 대꾸라고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근데 해설지에는 이걸 대꾸라고 지금 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문장의 구조가 같거나 유사되는데 옥하고 군, 황, 선, 그 다음에 은, 이, 반, 꺼, 기, 리, 시, 나, 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꾸법에서의 예를 먼저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안 들었구나. 예를 보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딱 보면 대꾸가 딱 보여요. 왜요? 문장의 형식이요. 뭐뭐 말은 뭐뭐가 듣 이게 보여요. 이 형식이 지금 반복됩니다. 또 다른 예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보면은 무엇은 무엇다 이렇게 그죠? 이런 식의 문장 구조가 인생은 짧다 예술은 길다 이런 식의 구조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얘를 보면 옥항은 반긴다 군선은 꺼린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한 거냐면 반기시나 꺼리나다가 아니라 옥황은 반기다 군선은 꺼리다. 그래서 무엇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꾸다 맞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교육과정 평가원이 수능특강 감수를 들어가요. 이 맞냐 틀리냐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 대꾸라고 본 거예요. 교육과정 평가원이 이것까지도 대꾸법이다라고 보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래서 분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교육과정 평가원이 어디까지 지금 수준을 보고 있는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니은 공간 이동에 따른 상황의 변모 양상. 공간의 이동에 따른 상황의 변모 양상은 모습이겠죠? 변모 양상. 옥항에게서 느끼는 거리감. 옥항은 임금인데 거리감? 여기서 말하는 이 거리감은 심리적 거리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리적 거리감이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쵸? 거리감이 느껴져요. 옥황 상대와 반겨주고 막 그쵸?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느끼면 안 돼요. 그쵸? 네. 자, 디귿. 제 장난기가 좀 심해서 혼자서 막 이렇게 헛소리도 잘하고 네. 그래야 네. 그봐 반응을 보여주면은 제가 좀 막 힘이 납니다. 막 이게 재밌어 하는구나. 그러면은 막 더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죠? 반응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반응을 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네. 자, 디귿. 구체적 공간을 언급하고 의문형 진술을 활용하여 어떤 가치가 지닌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자, 한번 볼까요, 디귿? 배곡루를 다시 고칠 때 어떤 장인이 읽어냈는가 그랬어요. 자, 구체적 공간 배곡루 나왔습니다. 그렇죠? 의문형 진술 읽어냈는가 나왔어요. 그렇죠? 어떤 가치가 능력의 한계 어떤 장인이 이뤄냈는가 했는데 한계 아니네요. 그렇죠? 이거는 리을과 미음 중으로 풀어야 되겠네. 그렇죠? 자, 그다음 7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넘어갈 거야. 왜냐하면 나를 볼 시간이 없어. 빨리 가로 다 먼저 깔 거니까. 그렇죠? 자,
보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는요. 쭉 읽어보면 답이 5번인데 5번이 틀린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황을 만나고 난 뒤의 생각은, 자, 옥황을 만나고 난 뒤의 생각은 가와 마찬가지로 두어라 어즈버 같은 감탄사를 활용하여 제시하되. 그래서 여기서 하나 끊겨. 자, 그러면 사용했나요? 지금 보면은 두어라 어즈버, 그쵸? 두어라 어즈버. 그럼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두어라 어즈버 썼네요, 그쵸? 똑같이. 그러면 제시하되 맞는 말. 보기에서는, 보기는 위에 거죠. 옥황을 만나기 위한 화제의 노력을 추가해라. 그 여기 옥황을 만나기 위한 화제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만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안 보여? 노력이 안 보여. 노력. 이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네. 그래서 5번이 틀렸다라는 거죠. 자, 네.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를 참고하여, 그쵸? 그 가와나를 이제 이해를 해라 그랬죠. 그래서 보기를 아까 우리가 안 읽고 들어갔군요. 멍청이. 그쵸? 저 꿈이라는 시간 읽었어야 했는데, 아, 저는 미리 읽어서, 그쵸? 아, 나 읽었다고 또 착각했네. 바보 멍청이네. 그쵸? 아, 그쵸? 이런 실수를 하다니. 자, 꿈은 다시 읽을게요.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어디로 갈 수 있을 때 백옥루, 그쵸? 그 백옥경, 거기에 이제 달나라에 있는 궁궐에 가려면 공부를 하다 살짝 눈을 가면 4차원적으로 쭉 빠질 때가 있어요. 막 빨려 들어갈 때. 그때 잠깐 지나가는 곳이 바로 거기야. 네. 자, 잠깐 한번 들려보세요. 재밌어요 거기네. 찰떡파이 먹어보시면 그 이야기 좀 해주시고요. 요즘에는 못 가봐가지고 네. 얼마나 맛있어졌는지. 네. 그 몇 개 싸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네. 자, 작품 속 인물들은 꿈속에서 현실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이 꿈속에서 현실의 문제를요 해결해요. 꿈에서. 그 다음에 현실에서 억제된 만남과 바람, 그래서 현실에서 이제 억제되어 있는 만남, 바람을 실현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꿈속 상황이 자신의 현실상과 차이가 없거나, 그러니까 꿈속 상황이 결국에 자신의 어떤 현실 상황과 차이가 없거나, 꿈에서 깨어난 후의 상황이 꿈을 꾸기 전과 변함이 없다는 점을 깨닫는 순간, 꿈은요 바로 작품 속 인물들이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아 하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가로 한번 제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가하고 나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2번 문제는 가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답을 찾은 거죠. 이 나하고 비교하는 거는 하나씩 봐야 돼요. 그렇죠? 자, 한번 봅시다. 가의 화자가요 꿈을 통해 옥황이는 백옥경에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맞죠? 이거는 첫 번째 연에서 이야기를 해요. 꿈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통로의 기능. 맞네요. 꿈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통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렇죠? 자, 가에서 요 말은 여기서 언급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보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말로 보는 거예요. 이거 보기에서 언급을 했어요. 그렇죠? 자, 가의 화자가요 꿈에서 만난 군선의 반응을 본 후 오호 연월 자신의 분수임을 깨닫고 있다는 점에서 이거 했었죠. 그쵸? 어디서요? 여기서. 그쵸? 오호 연월 1년 내 분이 옳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는 계기. 맞아요? 틀려요? 이 위에서 이제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는 계기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렇죠? 이것도 맞죠? 그렇지. 잘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네. 그냥 자신의 분수를 깨닫으니까 자신의 현실이 이거구나. 그죠? 자, 가의 화자가 꿈에서 만난 옥황에게 백만억 창생의 일을 물으려 한다는 점에서 물으려 했죠. 그죠? 꿈이
화자가 갖고 있는 현실의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얻는 수단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지금 이번이 해결책을 얻는 수단이다. 100만억 창생이 이를 물으란다. 이거는 해결책을 얻으려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고민을 해야 돼. 그쵸? 풋잠에 꿈을 꿔 시비를 들어가니 옥황우수대 군수입니다. 어지바 백만차를 어느 결에 물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방도가 무엇입니까? 라는 거를 물어봐야 되는데 자기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도 아니고, 그쵸?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해결책을 찾는 거죠. 얻는 가기보다는. 그쵸? 그래서 3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로 까니까 지금 풀려요. 그죠? 자, 그 연습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자, 나로겨. 제목이 없어요. 꿈으로 차사를 삼아. 차사는 밑에 뜻이 그 임금이 중요한 인물에 파견한 임시 벼슬. 그죠? 그래서 꿈으로 차사를 삼아. 먼데 님 오게 하면 이제 꿈속에 불러드리는 거죠. 비록 천리라도 순식간에 오련만은 그님도 님둔님이니. 자, 그 님, 내가 사랑하는 님이고, 님을 뒀다. 이거는 그 님이 아니에요. 님둔님. 여기서 요 두 가지, 요게 내가 사랑하는 님이고, 이게 내가 사랑하는 님이 되는 거고, 요 임은, 이 임은 내가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임이 사랑하는 대상이야. 슬프다. 그쵸? 내가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람은 또 딴 사람을 사랑해. 이야. 그래서 올똥말똥하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쵸? 자, 리을.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대상으로 삼으라요. 꿈으로 차사. 꿈이라는 추상적 대상을 차사라는 벼슬로 만들었네요. 그쵸? 제시하면 님이 처한 위기를 갖고 있는데 님이 위기에 처했어요? 아니죠.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그쵸? 자, 5번은 맞는 말이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네들도 맞는 말로 보이니까, 그쵸?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전시가 이제 방홍시어, 이제 계속 시조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연시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쵸? 꽤 길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49분.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생하셨고요.